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라고.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일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3대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는 하려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종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손원재 위원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손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예, 오늘은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양당이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 법안 현재 상황,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통일교 내부를 향해 9년간 모아둔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네. 지금까지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좀 거부 반응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돌연 통일교 특검 받겠다로 네. 입장을 바꾼 건가요,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아마 그 정치권 해설 중에는 가장 빠른 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한 듯하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거든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을 했는데 자 내심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요. 자 통일교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류 입장으로도 읽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이 사건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을 했고 종합특검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특검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미진한 부분을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조였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남 변호사님, 이 민주당은 갑자기 스탠스를 왜 이렇게 바꾼 걸로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통일교 특검 말이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 뭐 금품 수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차원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저 다음 지선까지 빠르게 혐의의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막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너네가 무슨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뭔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은 하자고 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거부한다라는 식의 그 구조를 만드니까 그렇다면 그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특검을 받겠다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도 안타까운 점은 이제 특검이 되면 저희가 우리 계속 지난번 브리핑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체되면서 좀 소중한 후보들을 놓치거나 또는 그 후보들에게 좀 짐을 딱 채고 그 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근데 여당 야당 양쪽으로 다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저는 그 민주당이 어찌됐건 통일교 특검을 받은 이유도 우리 결백함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요?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이게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물론 여러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높았어요. 그랬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그게 있을까요? 어쩌면 뭐 굉장히 큰 그 정부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이 특검에 대한 그 요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를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묵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사안을 오히려 빨리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경찰 수사에 맡겨두면은 이게 사실 뭐 수사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특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특검을 구성하려면은 그걸 위한 뭐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 구성이 되면은 화끈하게 뭐 여기 영장 청구도 갖고 있고 다 있으니까 화끈하게 아마 압축적으로 수사를 딱 마무리 짓고 다음 그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뭐 그게 현재로서는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특검을 구성하려면 뭐 특검을 누구로 하냐 뭐 추천을 어떻게 하냐 이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일단 국수본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진행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는 이게 민주당에서도 자신감 있다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그냥 처리하겠다는 뭐 이런 문제가 생각이겠죠. 생기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뇌물을 거고. 받거나 정치자본 그렇죠. 위반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네. 그 방향을 빨리 그렇죠. 상당히 빨리 정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포지셔닝이 바뀐 건데 오늘 그 김병기 대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목에서 키워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냐면 정규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은 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제는 자 통일교 특검하자.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는 위헌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훨씬 더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공인 셈이네요. 역공인 셈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 기존에 대통령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종교 개입이라면 종교 단체 해산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한 그 특검 조사가 본격적으로 되겠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수사겠지만은. 예, 그렇게 하면서요. 자 하나 또 던집니다.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지도부 자체가 총공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반응 아직 안 나왔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방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나왔으니까 20-30분 안에 곧바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안이 단순히 그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개혁신당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2차 종합특검.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2차 종합특검하고 이 통일교 특검을 연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종합특검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수순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실제로 오늘 발표도 종합특검을 정청래 당대표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발표에서 통일교 특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볼 때 종합특검 가고 통일특검 받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종합특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2차 종합특검은 안 받겠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통일교 관련입니다. 네, 통일교 인사로 통일교 그 세계본부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윤영호 씨가 이미 지난 1월에 통일교 내부를 향해 9년간 모아둔 자료를 다 터뜨리겠다고 네, 협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사실은 지난해 12월까지 가고요. 자, 통일교만 계속 나와서 사실 청취자분들이 뭔가 좀 가닥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김건희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에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특검이 아닙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를 했고요. 그때 12월에 선문대라는 곳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선문대는 통일교 재단에 있죠. 이때 이로부터 한 달 뒤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해임이 되거든요. 해임 통보를 받은 당일에 이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며느리, 자 통일교는 또 가족 칠남칠녀인가요? 맞습니다. 며느리인 문연아라는 그 선악학원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왜 해임됐는지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뜻이냐?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 9년 동안 모은 자료 다 터뜨릴 테니 감당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한학자 춘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해임 직후니까 네. 약간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이후에 액션이 있었나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도 났을 것 같고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직감을 했냐? 나를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나를 윗선으로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직감을 한 것도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총재, 그러니까 이 본인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한학자 총재 지시사항을 모두 검찰에 다 진술하겠다. 이때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미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 아니냐. 어머니 다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한학자 총재를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면서 나한테 나를 기점으로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한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8월에 특검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8월에 특검에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서 한 거죠. 더해서 네네네. 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통일교를 향한 메시지인 건가요? 사실 왜 음. 민주당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건넸다거나 뇌물수수 의혹이 점점 번져가면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더 죄를 키우는 늘려가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에서는 이건 통일교 내부 문제다라고 말씀을 그런 드린 적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예예. 있었죠. 예. 간단하게 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2017년 그러니까 9년이라는 말 9년 동안 내가 했던 걸 다 말해버리겠다 폭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7년에 한학자 총재가 말하자면 통일교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2012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전에 문선명 총재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인 한학자, 삼남, 칠남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면서 이 내분으로 교세가 엄청나게 기울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말하자면 신통일한국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윤영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선명 총재가 죽고 나서 예. 이게 교세가 이렇게 확 위축이 되고 분란이 되고 예. 하면서 이제 다시 재건 프로젝트. 예, 재건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이 프로젝트를 되는데 하는 거죠. 이때 윤영호가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이 윤영호가 수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정부의 통일외교 라인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때 아마 얼핏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네, 나왔죠. 이런 얘기가 계속 예,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언론에 등장하고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공을 인정받으면서 윤영호가 본격적으로 제2인자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2017년부터 20년 제2인자로 올라서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9년 동안에 이 정치권의 대대적인 로비를 본인이 담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할 대목이 그 대목이 되겠군요, 결국은. 예, 집중해서 아마 다루게 될 대목이 될 거고요. 하지만 난관은 하나 있습니다. 윤영호가 갑자기 본인의 진술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통일교에서 실제로 꼬리 자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다가 그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건 진술밖에 없는 진술밖에 거고. 없고요. 본인도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딱 중단을 했고요. 그러면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뇌물수수 의혹을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난관이 근데 사실 부딪힌 겁니다. 진술도 일관되면 신빙성이 높아지고 그걸 기점으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밀한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 계속 브리핑 매일매일 그 윤영호의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이미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고 탄핵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똑같이 지금 이제 돈이 나온 건 아닌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저 권성동 같은 경우는 사진도 찍혀 있었잖아요. 사진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문제 좀 보강 많이 증거들이 나오죠.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돈만 없다 뿐이지. 네, 근데 그 권성동에 대한 것까지도 진술을 지금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민주당 전재수가 장관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는 진술 뭐 봤다, 줬다, 뭐 들었다, 뭐 등등 막 진술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하죠. 있으니까 처음엔 봤다 그랬다가 네. 나중에는 들었다 그랬다가 네, 뭐 네. 이렇게 바뀌었죠. 예. 예.